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20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석가탄신일로 국내장은 휴장을 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틀치를 오늘 반영할 것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은 소폭씩 다 하락을 했어요. 특히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다우나 나스닥이나 장중에 거의 1.7%, 8%까지 하락했다가 낙폭 줄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제가 FOMC 의사록 공개를 확인하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죠. 이 의사록은 지난달, 그러니까 4월 27일과 28일 이 양일간 했었던 그 회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그때 의원들이 그 다음 회기 때, 그러니까 다음 회의라고 하냐면 6월이겠죠. 그러니까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축소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시장의 하락을 부추겼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준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경기 과열을 일부 인정한 거라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시면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또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경기 과열을 의미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물론 뭐 산업 생산이라든가 소매 판매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아시겠지만 팬데믹 이후에 백신도 다 접종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태도 지수, 물가 지수가 이렇게 좋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예요. 물론 뭐 그 정부에서 1인당 뭐 1,400불씩 지급하고 막 계속 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많을 거예요. 특히 연준 의원들 중에서는 그 댈러스 연은 총재인 카플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인플레이션 경고를 했어요. 다른 의원들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만 결국은 시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공식적으로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축소 가능성 논의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조만간 테이퍼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성 유동성이 줄어들 소지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당연히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걸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주가가 좀 흔들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도 1.62%에서 1.69%까지 뛰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6월 FOMC 회의가 시장의 화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FOMC 의사록에 분명히 이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6월 FOMC 회의를 우리는 주의 깊게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코노미스트들도 6월 회의 때 어느 정도 이 논의가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블랙록의 뭐 CIO 같은 경우는 9월달이나 12월달부터는 테이퍼링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 옐런이 얘기했죠. 다소간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게 그냥 지나치면 무시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은 경기 과열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장악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시그널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월봉이에요. 월봉 보시면은 요 제가 그어놨던 거를 넘어가지 못하고 윗골이 맞고 좀 밀린 상태인데, 자, 주봉 상태 보시면은 그 지난주 아랫골의 부분을 메워준 음봉이 일단 출현을 했죠. 근데 음봉이 더 커지다가 여기 지금 전환선 지지력 주고 올라오는 상황이 연출됐고요. 일봉상으로 잠깐 보면 일봉상으로도 역시 지난주 저점이었던 부분을 갖다가 돌렸어요. 근데 일봉에는 지지선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전 저점에 대한 부분인데 후행 스팬이 두 번 캔들 하나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하락이 멈추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행형이다라는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나스닥을 좀 볼까요? 나스닥을 좀 보시면 나스닥도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며칠 전 저점까지 다시 왔다가 양봉으로 끝났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뭐 방향성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상승보다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리겠죠. 아시겠지만 5주선, 20주선 뭐 내려오고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50주선, 20주선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60주선도 역시 내려오는 상황이다. 60일선도 내려오고 지금 일봉 죄송합니다. 60일선이 20일선 내려오는 상황이고 주봉상으로는 5주선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상태로서는 쌍바닥이냐 추가 하락이냐에 대한 나스닥의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땐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비트코인 폭락입니다. 오늘 새벽 시장에 미국 시장에 아주 또 화두가 비트코인이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뭐 말을 잘못했죠. 잘못했다가 나중에 테슬라에 있는 보유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뭐 찬물을 꼈는 그 말을 일론 머스크 하고 난 다음에 또 축하 파티를 했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또 시장에서 그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를 퇴출시키자고 뭐 스탑 머스크인가요? 뭐 이런 코인까지 만들었는데 하루 만에 5배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시장이 코인 싸움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 얘기가 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벌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코인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또 사실은 위험자산 전반에 영향을 좀 미친 상황이죠. 그래서 그랬나요? 비트코인이 장중에 30%가량 폭락해서요 3만 달러대까지 3만 달러 주변까지 갔던 상황이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3만 달러대 주변에 뭐냐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만 원 초입대까지 갔으니까 3만 한 3, 4천 불까지 간 거겠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40%가량 폭락을 했었어요. 지금은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낙폭을 줄였는데 이게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냥 투심 정도로 보라 그랬잖아요. 투심. 이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비트코인 저는 투자를 해서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흔들렸다는 건 투심이 흔들린 거 제가 투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시장이 어떤 게 좋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달려들잖아요. 그게 투심의 이동이거든요. 옛날에 뭐 튤립 사건도 그런 거잖아요. 튤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자꾸 사고 누군가가 안 파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 차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였잖아요. 지금 똑같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생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미래를 열어가고 어떤 식으로 이익을 만들어 이런 게 있지만, 비트코인은 이익을 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서로 돈 주고 돈 먹기 돈 넣고 돈 먹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로가 돼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딱 제로섬, 완벽한 제로섬 게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코인들이 시장에서 이제 자리매김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면 결국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결국 위험자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정이 시작된 게 아니냐. 그것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시그널을 제공한 거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관과 외인이 반대 행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가 아니죠. 하루 쉬어서 지난주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죄송합니다. 자, 월요일날 보시면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반대예요. 특히 현물에서. 그러니까 선물은 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선물은 어차피 누적 매도가 계속 오가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현물에서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잖아요. 근데 요때 기관들이 매수를 해서 주가를 한 4일 연장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다 정리를 했고, 별로 안 팔 때 외국인은 더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9,700억을 사면서 시장을 이끌어져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외국인은 또 매도를 유도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결국 리턴 매치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기관들의 의도. 제가 이것 찾느라고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특별한 의도가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방어하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리밸런싱 한다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져요. 지금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뭔가가 이렇게 기관들도 아는 뉴스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기관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기관이 계속 매수해서 올린다 그러면 기관이 지금 뭔가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 기관이 결국 또 매도했다 그러면 쟤네들도 그냥
진에 단기적으로 종목별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추세적 매도를 하고는 외국인을 믿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결국 지금 외국인을 믿어야 기관을 믿어야 되냐 싸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환율이나 여러 가지 조합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을 믿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의 동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기관이 정말로 시장을 끌고가는 의지가 있다면 조만간 시장을 끌어가는 의도를 내비치겠죠. 현재까지는 뭐 그러한 의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